140페이지. 우리나라 주요 악기상. 페이지 140. 태풍. N. 여러 가지 악기상 중에 일단은 제일 초점에 맞춰져 있는 게 태풍에 대한 설명할 줄 알게끔 진행을 해야 되겠죠. 일단 태풍부터 나갑니다. 자, 태풍. 태풍. 다른 말로 뭐라 그러는지 아니 태풍을 얘를 이렇게 불리기도 해요. 뭐라고 부른대?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게 무슨 저기압이었어? 온대저기압. 태풍은 열대저기압이라고 불러. 그러면 온대저기압 설명을 들었을 때 온대저기압 그 이름의 뜻이 있었잖아. 어느 지역에서 만들어졌다고? 온대지역. 그치? 중위도지역. 그리고 고기압이라고 저기압이라고 저기압이라고. 근데 태풍은 열대저기압이라고 이름을 부른대. 그러면 쟤도 이름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 어느 지역에서 만들어져? 열대지역. 그리고 저기압이야 고기압이야? 저기압이라는 뜻이야. 알겠어요? 열대지역에서 만들어지는 강력한 저기압을 태풍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태풍에서 일단 기본 골격. 생성 지역은 어디냐? 열대지역이야. 근데 정확하게 하자. 위도가 5도에서 뭐 25도 사이에 이 지역이 더운 지역, 열대지역이란 말이야. 알겠니? 여러분들 적도가 위도가 몇 도인지는 알지? 적도가 위도가 0도지. 근데 지금 적도가 포함되어 있어 안 돼 있어? 그거 일단 알아둬. 알겠니? 태풍은 적도 지역에선 생성된다 안 된다? 생성 안 된다. 적도 지역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왜냐면 적도 지역은 전향력이 없기 때문이야. 전향력이 약하기 때문에. 지구 자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회전하는 힘이 있거든? 그 힘은 적도 지역에서는 거의 빵이야. 그래서 안 만들어져. 생성 지역은 위도 5도에서 25도 사이의 지역이면서 육지에서 만들어질까? 바다에서 만들어질까? 바다에서 만들어져야 돼. 사이의 수온, 물의 온도 중요해요. 27도씨 이상의 더운 바다 위에서 만들어진다. 거기서 생성된다. 바다에서 만들어지는 이유는, 그래야지만 태풍이 되는 이유는요. 태풍은 에너지원이 뭐냐? 태풍의 그 강력한 에너지원은 뭐냐면 수증기가 가지고 있는 잠열이야. 이름 처음 들어보지? 잠열. 그지? 이게 좀 웃겨. 잠자고 있는 열에너지란 뜻이야. 의미가 그래요. 잠자고 있는 열에너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열에너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란 뜻이야. 앞으로 열에너지로 발생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야. 수증기가 어떻게 열에너지 발생시킬 수 있느냐? 수증기가 뭘로 변할 때? 물방울로 변할 때. 상태 변화를 한다는 뜻이죠. 응결이라는 얘기지. 이 과정을 우리 응결 과정이라고 얘기하지. 그러면 기체가 액체로 변할 때 분자운동 활발한 상태가 기체, 은서 맞니? 액체는 분자운동이 뭐한 상태? 기체에 비해서는 느린 상태. 그러면 분자운동이 활발하면 운동에너지가 많단 말이야. 분자운동이 둔해져. 운동에너지가 적어지겠지. 그럼 운동에너지 많은 상태에서 운동에너지 적어진다는 얘기는 이 과정에서 에너지를 뭐 한다는 얘기? 방출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수증기가 물방울로 될 때 열방출이 일어나. 이때를 액화열 방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에너지가 태풍의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태풍은 에너지가 강력한 태풍일수록, 초강력 태풍일수록 수증기가 많아야 된다는 얘기야, 적어야 된다는 얘기야. 엄청 많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 많은 수증기를 구름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열 에너지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뜻이야. 그게 태풍의 에너지거든요. 그러면 수증기를 많이 가지고 있으려면
바다로부터 수증기를 공급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태풍은 바다에서 만들어집니다. 육지에서는 수증기 공급을 못 받거든. 알겠어요? 그래서 태풍이 바다 위에서 만들어져가지고 바다 위를 지나가고 있을 때는 세력이 점점 강해져. 수증기를 계속 공급받으니까. 그런데 그러한 태풍이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태풍이 육지로 만약에 상륙을 했어. 그 순간부터 태풍의 위력은 어떻게 돼? 약해져. 수증기 공급을 더 이상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태풍은 바다 위에서 만들어서 바다 위를 지나가고 있을 때는 세력을 점점 키워. 그 엄청난 세력을 키운 상태에서 만약에 한반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일본의 대륙 그 땅덩어리 위로 딱 왔어.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막 비바람을 뿜어대면서 막 쏟아부어. 그런데 에너지 공급을 못 받아. 세력이 확 약해져. 그러면서 태풍이 소멸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태풍에 대한 기본적인 특징이야. 그런데 조금 전에 배웠던 온대저기압과 태풍을 비교를 할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할게. 온대저기압의 에너지원은 뭐였니? 이런 붕어,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 알겠어요? 찬 공기는 밑으로,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는 그 역학적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역학적 에너지 차이값이 에너지원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태풍의 에너지원은 뭐라고? 수증기의 잠열, 잠자고 있는 열 에너지 또는 액화 열 방출. 에너지원이 달라요. 두 번째, 온대 저기압은 일기도 그림으로 봤을 때 뭐가 반드시 나타난다 그랬어? 전선. 무슨 전선? 한랭전선과 온난전선 다 가지고 있어야지만 온대저기압. 거기에 비해서 태풍은요, 전선이 없다. 태풍은 특징, 전선을 동반하지 않는다. 전선이 없다는 뜻이에요. 온난전선, 한랭전선 그런 거 없어요. 온대저기압은 온난전선, 한랭전선 있었지만 아시겠죠? 그 다음에 태풍은 등압선을 그렸을 때 등압선의 모양이 동심원을 그린다. 동심원 형태. 뭐냐면 동심원이라는 얘기는 태풍은 등압선으로 이렇게 나타나. 마치 양궁의 관역처럼. 이게 나타나면 이게 뭐야? 태풍이야 이게. 이 그림이 태풍이야. 알겠어요? 그리고 이 중심부는 고기압이야 저기압이야? 저기압이라고. 열대 저기압이라고. 저기압. 알겠어요? 만약에 얘가 1000헥토파스칼이야. 그럼 여기는 얼마야? 996. 여기는 992. 여기는 988. 점점 저기압이 돼야 된다고. 알겠니? 그래서 이 중심기압이 작으면 작을수록 강력한 태풍이야? 중심기압이 높을수록 강력한 태풍이야? 작을수록이야. 태풍의 본질은 저기압이라고. 그러면 강력한 태풍이란 강력한 저기압이란 뜻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중심기압이 만약에 니들이 살면서 만약에 960 헥토파스칼 이런 태풍을 경험을 한다. 도망가. 초강력 태풍이야. 경험하기 힘들어요. 알겠어요? 보통 태풍의 중심기압은 한 980에서 970? 980만 돼도 강력한 태풍이야. 아시겠어요? 960대면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태풍이야. 알겠지? 자, 그리고 이런 단어 들어본 적 있지? 태풍의 중심, 여기는 태풍의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니? 태풍의 뭐라고 한다고? 눈이라고 해요. 태풍의 눈. 태풍의 가장 가운데를 태풍의 눈이라고 해요. 왜 태풍의 눈이라고 하냐면 이거 위성사진으로 사진 찍으면 태풍은 구름을 크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주변은 다 하얗게 구름으로 보여. 근데 이 중심부는 구름이 있어 없어? 없어. 맑아. 그래서 빵 뚫려 있는 까만색으로 그냥 보인단 말이야. 주변은 다 하얀색인데 마치 눈처럼 보인다. 그래서 태풍의 눈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리고 태풍은 엄청난 비를 뿜기도 하지만 이름에서 얘기하는 이 태풍은 클테 바람풍이잖아. 바람이 뭐하다는 얘기야? 매우 세단 얘기지. 그래서 보통 태풍이라 그러려면 태풍급이 되려면 풍속이 17m/s 이상일 때부터 태풍급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하나 더 여기다가 풍속
17m/s 이상. 알겠죠? 그리고 동남아시아, 우리나라 주변에서 만들어지는 열대저기압의 이름은 태풍이라고 그러고, 인도 부근에서 만들어지는 태풍의 이름은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 사이클론. 그리고 미국 쪽에서 만들어진 태풍의 이름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니? 허리케인. 다 같은 거야. 허리케인, 사이클론, 태풍. 근데 만들어지는 생성되는 지역에 따라서 어떤 지역은 그러니까 우리 동아시아 쪽은 태풍이라고 그러는 거고, 인도양 쪽은 사이클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미국 동부 쪽은 허리케인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다 같은 허리케인하고 토네이도하고 다른 거야. 토네이도 알지? 토네이도 들어본 적 있지? 네. 태풍이 큰 거야, 토네이도가 큰 거야? 토네이도. 태풍이 큰 거야. 태풍의 규모가 이 직경이 수백 킬로미터야. 수백 킬로미터. 근데 토네이도는 좁은 지역에서 만들어진 강력한 소용돌이 바람을 토네이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피해는 누가 커? 태풍이 훨씬 커. 근데 짧은 단시간 내 피해는 누가 커? 토네이도가 크겠지. 얘는 짧게 강력하게 확 만들어졌다가 사라지고 그래. 그래서 토네이도는 언제 만들어지고 언제 사라지는지 예측 불가야. 토네이도는. 근데 태풍은 규모 자체가 워낙 크고 지속적인 기상현상이기 때문에 예측 가능해.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규모는 태풍이 엄청 큰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태풍에서는 뭘 알아야 되느냐? 태풍에서는요,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래프로, 자료로 제시가 됐을 때 봐봐. 여기가 그림상에서 여기가 태풍의 눈. 이 위치가 태풍의 중심이라고 치자. 이 태풍의 중심으로부터 주변부의 Y축 값, 기압을 만약에 그리면 기압은 어떻게 그려져야 될까? 대칭적으로, 좌우 대칭적으로 그려져야 되는데 태풍의 중심에서의 기압이 가장 뭐하게끔 그려야 돼? 약하게 그려야 돼. 낮게. 그럼 여기서 기압이 가장 작게. 주변으로 갈수록 기압이 어떻게 돼야 돼? 점점 세져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게 기압 그래프예요. 중심부가 가장 저기압이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태풍의 중심으로부터 바람의 세기, 풍속을 그래프로 나타낸다고 시작. 풍속. 어느 지역의 풍속이 가장 세냐, 강한 바람이 부느냐. 당연히 중심부로 올수록 풍속은 세져 약해져. 세지겠지. 태풍의 피해가 가장 큰 곳이 어디야? 중심부야. 근데 단 태풍의 눈은 제외하고. 그러면 태풍의 눈은 고요해. 근데 눈 바로 옆은 열나 바람이 뭐해? 강해. 그러다가 멀어지면 점점 약해지겠지. 그래서 그거를 패턴으로. 여기 눈에서는 바람의 세기가 약해. 근데 태풍의 눈 바로 여기나 여기는 바람의 세기가 뭐하다는 얘기야? 엄청 강해. 그리고 멀어질수록 약해진단 말이야. 그러면 패턴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돼. 이게 풍속이야. 태풍의 눈에서는 풍속이 어떻다? 약하다. 그림상. 그런데 태풍의 눈 바로 옆에 여기는 풍속이 매우 뭐하다? 강하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왜 태풍의 중심이라고 하는 태풍의 눈에서는 풍속이 약하고, 그리고 태풍의 중심이라고 하는 이 눈 지역에서는 날씨가 어때요? 흐리다고 맑다고. 맑다 그랬잖아? 맑고 고요해요. 바람이 잘 안 분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태풍의 눈은 그렇다는 뜻이야. 왜 그럴까? 왜 태풍의 눈만 맑고 고요할까? 왜 그러냐면 태풍 자체는 고기압이라고 저기압이라고 계속 하면 저기압. 그러면 태풍의 눈 쪽에서는 공기 상승이 일어나 공기 하강이 일어나. 저기압이라고 했잖아. 상승이지. 상승이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가 태풍의 눈 지역이라고 쳐요. 주변부에서 공기는 와서 상승을 하게 됩니다. 와서 공기가 상승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서 어마어마한 뭐가 만들어져? 구름이 만들어져.
이렇게 구름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위에서 보면 넓게 퍼진 구름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런데 태풍의 눈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봐봐. 대세는 상승이 맞아요. 저기압이기 때문에. 그런데 태풍의 중심부에 약한 무슨 기류가 형성이 된다? 약한 하강 기류가 만들어져. 이걸 또 해석을 하강 기류가 만들어지니까 고기압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안 돼. 대세는 뭐야? 대세는 상승이야. 저기압이란 뜻이야. 알겠지? 기압분포 봐봐. 기압. 아무리 중심이라고 하더라도 기압이 높아지는 이런 구간이 높아지는 구간이 있어 없어? 없다고. 그냥 기압은 계속 낮아져. 하지만 말로 설명할 때는 약한 무슨 기류가 만들어진다? 하강 기류가 형성이 되는 거야. 이 하강 기류 때문에 구름이 없어지게 돼. 그래서 맑은 날씨. 그리고 바람이 안 부는 고요한 날씨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 약한 하강 기류야. 약한. 강력한 하강 기류가 아니라 약한. 그래서 중심부는 하강 기류니까 기압이 중심부에서 높아져요가 아니에요. 그냥 기압은 계속 낮아지는 거야. 중심부로 갈수록 기압은 점점 낮아진다. 하지만 약한 하강 기류에 의해서 날씨는 맑고 고요한 날씨가 만들어지게 된다. 이게 태풍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아시겠나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태풍을 등압선으로 그러면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일기기후로 태풍을 표시하면 일기기후로는 어떻게 표시하느냐? 이렇게 표시해. 이게 태풍의 표시 기호야. 바람개비처럼 그랬지? 이렇게. 알겠어요? 이해돼? 이게 태풍의 표시예요. 북반구에서는요. 그래서 태풍은 북반구에서도 만들어지고 남반구에서도 만들어지는데 우리나라가 위치한 곳은 어쨌든 북반구야. 그래서 북반구 위주로 설명할 수뿐이 없어요. 북반구에서 만들어진 태풍은 중심부로 바람이 이렇게 불어 들어가요. 반시계 방향으로. 알겠죠? 그러면서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적도면 태풍은 어디서 만들어진다고? 적도에서는 안 만들어진다 그랬어. 위도 5도 위상. 그러니까 요 정도 영역. 또 빗금칠. 요 정도 영역에서 뭐가 만들어진다고? 태풍이 만들어져. 알겠지? 그러면 여기서 태풍이 만들어졌어. 그 태풍은 어디로 가? 고위도 지역으로 이동해 간단 말이야. 저위도 지역에서 만들어져서 고위도 지역으로 태풍이 쭉 진행해 가. 알겠지? 이때 봐. 태풍이 이렇게 진행해 간다고 할 때 여기가 태풍의 중심이 여기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쪽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가야 되겠지. 여기선 바람이 이렇게 불겠지. 그래서 이쪽은 바람이 이렇게 불겠지. 그지? 이해가 되지? 이해되지? 돼, 안 돼? 되지? 극단적으로 그릴게. 태풍의 진행 경로가 이 방향일 때, 진행 경로가 이렇게 쭉 갈 때, 태풍 진행 경로의 왼쪽에선 바람이 어떻게 불어? 이렇게 불어 들어와야 돼. 오른쪽에선 바람이 이렇게 불어 들어와야 돼. 결국은 이렇게 된대.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린 거예요. 그러면 진행 방향의 오른쪽 영역은 태풍의 진행 방향과 바람이 부는 방향이 같은 방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반대 방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반대 방향이잖아. 그지? 그러면 이 바람은 바람의 세기가 상쇄가 되겠니? 보강이 되겠니? 상쇄가 돼. 반대 방향이라서. 그러면 태풍의 진행 방향의 오른쪽 영역은 진행 방향과 바람이 불어들어오는 방향이 어때? 좀 일치하지. 보강이 일어나. 그러면 풍속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진행 방향의 왼쪽 지역은 풍속이 세다 약하다? 약해져. 진행 방향의 오른쪽은 바람이 보강이 돼서 진행도 되고 바람도 그 방향으로 끌어 들어오니까 풍속이 강해지게 돼. 이해됐니? 그러면 태풍 진행 방향의 어느 지역이 위험할까? 왼쪽이 위험할까? 오른쪽이 위험할까? 오른쪽이 위험할까? 그래서 이 지역, 태풍의 진행 방향 오른 지역을 위험한 지역, 위험반경이라고 표현한다. 위험반경. 왼쪽은 상대적으로 안전하지. 안전반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상대적으로. 알겠니? 그러면 태풍의 아까 중심을 기준으로 풍속 그림을 나타냈을 때, 풍속 그림을 나타냈을 때
엄밀하게 그리면 또 어떻게 그려야 돼? 만약에 풍속 그림을 나타내게 되면 풍속 그림을 나타내게 되면 얘가 태풍의 중심이야. 왼쪽을 풍속이 세게 그려야 돼? 오른쪽을 풍속이 세게? 오른쪽을 세게 그려야 돼.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그려져야 돼. 오른쪽이 풍속이 어쨌든 뭐 하게끔 좀 더? 그래서 한번 확인해봐. 풍속 그림 페이지 몇 페이지에 써? 140페이지에 그림 있지? 그래서 풍속 그림이 왼쪽이 세, 오른쪽이 세. 빨간색 그래프가 풍속 그래프잖아. 오른쪽이 센 거야. 그 이유가 그 위험 반경이기 때문이야. 이해되셨어요? 이거는 그래프로 제시되면 여기가 위험 반경, 여기가 안전 반경 이렇게 바로 나오지만 만약에 자료로 수치로 나타내면 어디가 위험 반경이고 어디가 완전 반경을 이제 찾아내야 돼. 바람 센 곳이 위험 반경이에요. 바람 약한 곳이 안전 반경이고. 여기까지 되셨나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진짜? 자, 그런 다음에 북반구 기준으로 태풍을 지금 설명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태풍이 여기서 만들어졌어. 고위도로 북반구에서 고위도로 진행되어 올 때 태풍의 진행 경로가 직선 경로는 아닙니다. 어떤 경로를 겪나라고 우리가 표현하냐면 포물선 경로를 겪는다. 포물선 경로로 진행한다라고. 그러니까 태풍이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요. 여기서 만들어져서 이렇게. 포물선. 왜 그러냐? 일단 포물선이라는 건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왜 포물선이라도 이런 포물선 있잖아요. 왜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렇게 가. 그거는 이해하면 돼. 아까 전 지구적으로 부는 바람을 우리가 그렸어 안 그렸어? 여기 무슨 풍 분다 그랬어? 무역풍. 그지? 바람 이렇게 분다 그랬어. 기억나죠? 여기죠. 무슨 풍 분다고? 편서풍. 바람 이렇게 불어요. 극동풍. 바람 이렇게 불어요. 태풍이 극지방까지 올라갈 일은 거의 없지만 자, 태풍이 여기서 만들어졌어. 봐봐. 여러분들 예상을 해봐. 얘가 원래는 이렇게 그냥 쭉 가고 싶었던 거야. 저위도에서 남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걸 가지고 고위도에 가서 전달해 주는 게 태풍의 역할이야. 그러니까 태풍은 인간 사회한테, 문명 사회한테는 뭐 태풍에 피해를 주지만 지구의 입장에서는 태풍은 고마운 존재예요. 왜? 에너지 불균형을 뭐 해주기 때문이야. 막아요. 균형 있게 조율을 해주는 게 태풍의 역할이라고. 저위도 지역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 지역에 부족한 지역에다가 에너지를 쏟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불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게 태풍이야. 그래서 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간단 말이야. 근데 여기 봐봐. 가고 있어. 근데 바람이 여기서 어떻게 불어? 그러니까 이렇게 비슷하면 이렇게 분다고. 가는데 바람이 불어 쳐. 밀리겠지. 가는데 바람이 쳐. 또 밀리겠지 옆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얘가 바람 때문에 이렇게 갈 수뿐이 없어요. 치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러다가 삐질삐질 계속 올라가. 여기 이제 넘어섰어. 여기서부터는 무슨 바람이 불어? 편서풍이 분다고. 이렇게 바람이 치신단 말이야. 올라가는데 바람이 불어. 올라가는데 바람이 이렇게 불어.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경로가 포물선 경로가 이렇게 돼. 이해됐니? 그래서 태풍이 왜 포물선 경로를 겪냐? 위도 0에서 30도 지역은 무역풍의 영향을 받고 30도를 넘어서게 되면 편서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포물선 경로를 겪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진행해 갈 때, 지금 이렇게 포물선 경로를 진행해 갈 때, 자, 이쪽 지역, 노란색 지역, 이쪽 지역, 파란색 지역, 어디가 위험 반경이다? 파란색 지역, 진행 경로의 오른쪽이 위험 반경이다. 그래서 얘들아, 이건 뭐 이런 문제는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나중에 태풍 경보 뜨고 뭐 이렇게 할 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고 치고요. 태풍, 강력한 태풍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예상 경로가, 태풍의 진행 경로가 이럴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어떤 거야? 우리나라 초비상권인 거야. 진행 경로에 지금 우리나라가 어디에 속해? 오른쪽에 위치해 있단 말이야. 위험 반경에 속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태풍이 일본 이렇게 있고요. 진행 예상 경로가 이래. 이게 예상 경로래.
왜 우리나라는 그나마 뭐하는 거야? 안전하다고 좀 안도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는 또 이제 초비상이거든요. 일본은 초비상이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태풍이 만약에 우리나라 이 중심부 여기를 관통하고 지나가는 게 예상 경로다. 그래도 위험하겠지. 중심부가 관통되니까. 근데 우리나라 이 대륙의 땅에 태풍이 상륙하는 순간부터 태풍의 세력은 어떻게 된다고? 약해지게 돼. 수증기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워낙 태풍의 피해가 너무나도 큰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이제 돈도 많고 이런 나라는 태풍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 없을까 막 아이디어를 짠단 말이야.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 태풍이 발생돼서 진행되는 경로상의 바다 위에다가 기름을 뿌려요. 물론 시간 지나면 분해돼서 없어지는 기름을 뿌리자. 이게 아이디어야. 왜 기름을 뿌리자라고 했는지 이해되니? 기름은 밀도가 작기 때문에 물 위에 뜨지. 그래서 물 위에, 바다 위에다가 얇은 기름막층을 만들어 보자라는 게 아이디어예요. 그러면 태풍이 진행해 오면서 수증기 공급이 돼 안 돼? 확 세력을 약해버리게 만들겠다. 이게 아이디어였어요. 물론 실현은 아직 안 됐지만 그런 방법이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이해가 되지. 태풍의 에너지원은 수증기다. 되셨어요? 자, 그러면 태풍과 관련돼서 자료 문제로 뭐가 나오냐? 아, 요게 중요해. 자료 문제. 요게 중요해. 봐봐잉. 그림 이런 거 안 그려줘. 네. 봐봐. 예상. 그냥 간단하게. 태풍의 진행 경로가 이 방향으로 진행한다고 쳐요. 그러니까 태풍이 여기 있다가 여기 이제 1번, 2번, 3번 위치로 이제 쭉 진행해 간다고 쳐요. 네. 아시겠죠? 이때 진행 경로에 A 지역이 있고요. 진행 경로에 B 지역이 있다라고 상상을 해보자. 설정을 해보자. 여기서 A, B 두 지역은 뭐에 대표되는 지역을 얘기를 하는 거 알겠죠? 안전반경, 위험반경에 있는 지역이란 뜻이야. 이때 그림으로 보면 얘 왼쪽에 있으니까 안전반원에 있네. 얘는 위험지역에 있네. 이게 바로 보이지만 자료 문제는 이걸 주어지지 않는다고. 뭐 주어지느냐? A 지역에서 태풍이 지나가는 동안에 풍향을 체크했대. 풍향을 체크했다. 그래 놓고 자료가 주어져. A 지역 09시에 풍향이 무슨 풍이었다. 12시에 무슨 풍으로 바뀌었다. 1시에 무슨 풍으로 바뀌었다. 3시에 무슨 풍으로 바뀌었다. 풍향을 주어주시. 봐봐. 이해를 하면 까먹질 않게 돼. 봐. 태풍이 지금 여기에 있어. 네. 그러면 A 지역에서는 바람이 어떻게 불까? 중요한 건 태풍은 열대 저기압 중심이라 그랬어. 그러면 여기로 바람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불어?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을 때 어쨌든 간단하게 그리면 A 지역에선 이 중심으로 바람이 어떻게 돼야 돼? 불어 들어가고 있어야 돼. B 지역도 이 지역으로 바람이 어떻게 돼야 돼? 불어 들어가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면 A 지역은 태풍이 여기 있을 때, 중심이 여기 있을 때 무슨 풍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 북서풍. B 지역은 북동풍. 그지? 이런 바람이 불고 있었던 거야. 그러다가 태풍이 여기로 와. A 지역에서 바람 어떻게 불어야 돼? 중심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B 지역도 중심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가야 돼. 알겠니? 그럼 무슨 풍으로 바뀌어? A 지역은 서풍으로. 그러니까 북서풍에서 무슨 풍으로 바뀌었어? 서풍으로. 얘는 북동풍에서 무슨 풍으로 바뀌어? 동풍 계열로 바뀐단 말이야. 동쪽에 지도에서 항상 동서남북이에요. 그러면 태풍이 이제 지나가서 C3번 지역까지 갔어. 그러면 A 지역에서는 바람이 어떻게 불어야 돼? 중심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바람이 몰려야 되고. 여기가 중심이면 B 지역도 바람이 이렇게 가야 되겠지. 그러면 A 지역은 무슨 풍으로 바뀌어? 남서풍으로 바뀌지. 남서쪽에서 동서남북 그렸을 때 남서쪽에서 오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B 지역은 무슨 풍으로 바뀐 거야? 남동풍으로 바뀌었단 말이야.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정리한다. 정리. A, B 두 지역이 A 지역이냐 B 지역이냐 중요한 게 아니라 A 지역은 무슨 지역을 얘기를 한 거야? 안전 반원 또는 안전 반경 지역에 있는 지역이었고, B 지역은 무슨 반원에 있던 지역이었어? 위험 반원에 있는 지역이었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면 안전반원에 대한 자료는 어떤 자료가 풍향의 변화가 어떤 자료로 나타나야 돼? 안전반원은 무슨 풍에서? 북서풍에서 무슨 풍으로? 서풍으로. 그리고 무슨 풍으로 바뀐다? 이거 무슨 풍으로 바뀌어? 와, 써줘야지만 남서풍으로 바뀌는 거지. 알겠니? 그러면 위험반원은 무슨 풍, 무슨 풍, 무슨 풍으로 바뀐다? 북동풍에서 동풍으로 바뀌다가 무슨 풍으로 바뀐다? 남동풍으로 바뀐다라고 정리할 수 있지. 이해되지? 이거를 문장으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 북서풍은 이 방향이 북서풍이야. 서풍은 이 방향이 서풍이지. 남서풍은 이 방향이 남서풍이야. 얘를 한꺼번에 모으면 이런 바람이 불다가 이런 바람이 불다가 이렇게 불었다는 얘기야. 바람의 풍향이 무슨 방향으로 바뀌고 있어? 시계 방향이야, 반시계야? 반시계. 위험반원은 풍향이 무슨 방향으로 바뀐다? 반시계로 바뀐다. 풍향 반시계. 풍향이 변화된 박수요. 이게 안전반응이야. 이해되면 까먹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위험반응은 어때요? 위험반응은 북서풍이 불었어. 그러다가 동풍으로 불고 남동풍으로 바뀌어. 이렇게 돌고 있지. 무슨 방향으로 돌고 있어?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어. 위험반응은요, 풍향이 이해됐니? 됐어요. 일단 태풍의 내용은 여기까지 되셨나요? 응? 자, 그러면 태풍에 대한 내용은 다 했네. 그 뒤에 악기상, 뇌우, 우박, 폭설, 황사, 지충우 144페이지 나와 있는 거 있죠? 네. 144페이지 내용은 한번 읽어보세요. 네. 일단 뇌우가 뭔지 아시나요? 천둥 번개란 뜻이야, 뇌우가. 네. 그러니까 뇌우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를 뇌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지? 그러면 뇌우는 우리나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언제 주로 발생을 할까? 뇌우는. 그러니까 뇌우는 어떤 구름을 만들어야 돼? 저군형 구름을 만들어서 오는 게 뇌우야? 측원형 구름을 만들어서 오는 게 뇌우야? 저군형이겠지? 저군형은 공기 상승이 강할 때야, 약할 때야? 강할 때겠지? 상승기류가 갑자기 확 만들어질 때 저군이 만들어지고 이 상승기류, 강력한 상승기류에 의해서 물 분자들에 부딪힌 마찰에 의해서 전기가 막 발생을 하면서 번개가 만들어지고 막 그런단 말이야. 이런 계절이 언제야? 상승기류가 강할 때가 바로 여름이야. 알겠어요? 강한 상승기류란 갑자기 달궈진 지면 때문에 갑자기 공기가 뜨거워져서 갑자기 상승한다. 여름이야. 소나기 언제 내려?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주로 여름에 내려. 그래서 뇌우는 우리나라 계절상 주로 언제야? 여름철에 나타나는 악기상의 뇌우야. 알겠니? 처음에 상승기류가 만들어지지. 이 뇌우가 발달하면 어떻게 돼? 중심부에서 강력한 상승기류가 만들어지고 그거의 반작용으로 하강기류가 뒤범벅이 섞이는 게 발달했을 때야. 성수. 그리고 뇌우가 약해질 때는 무슨 기류만 이제 남아있을 때. 설명 들었어? 응? 들었냐?
진짜 들었냐? 그림 보라고. 그림상에서 상승기류만 나타나 있지. 이게 뇌우의 그 생성. 강력한 상승기류의 반작용으로 하강기류도 함께 섞여 있지. 뇌우의 성숙 단계. 그러면서 이때 성숙 단계일 때 번개 소나기 막 내려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약해지면서 무슨 기류만 남아 있을 때, 하강 기류만 남아 있을 때가 소멸 단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뇌우의 순서예요. 상승하강 섞임, 하강만 남아 있다. 계절상 언제 나타난다고요? 여름에 나타난다. 알겠죠? 여기 보면 언제 영향을 미친다. 6월과 8월 사이 여름철이란 뜻이에요. 주로. 그 다음에 우박. 우박은 얼음덩어리인데 지름이 최소 몇 미리 이상일 때를 우박이라고 얘기를 해? 지름이 최소 5mm 이상일 때를 우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박은 얼음덩어리가 어떻게 5mm보다 점점 커지느냐? 상승과 하강을 계속 반복되는 기류 자체가 어지러운 기류일 때, 주로 뇌우에서도 우박 만들어지겠지. 상승도 하고 하강도 하고 상승 하강을 하면서 넘나들면서 얼음 알갱이들이 빙정들이 뭉치는 과정이 일어나게 된다고. 그러다가 5mm 이상 커지고 중력이 더 이상 견뎌내지 못하면 떨어지게 된다고. 그게 우박이야. 그러니까 우박은 뇌우와 함께 동반될 가능성이 크단 말이야. 알겠니? 그러면 우박은 우리나라 계절상 언제 영향을 많이 미칠까? 역시나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우박.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왜냐면 얼음 알갱이 만들어져서 떨어지는 동안에 녹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왜 아주 더운 여름, 아주 강력한 여름에는 우박이 내릴 가능성이 조금 덜해져. 왜냐면 떨어지다가 녹을 테니까. 근데 여름에서 이제 가을로 넘어갈 때 이제 선선해지면서 잘 안 녹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야, 계절이 어떻게 딱 맞아. 뭐가? 가을이면 추수의 계절이잖아. 과일들 다 익어가지고 따다가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때 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야. 우박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게 농작물에 큰 영향을 미쳐. 가을이 추수의 계절인데 그때 특히 우박이 잘 만들어져서 내릴 수가 있어.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생산 과정 초여름이나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에 자주 발생한다. 정란원 속에서 기류에 의해서. 그러니까 정란원이라는 자체가 기류가 불안정한 상태란 뜻이에요. 그게 우박이다. 됐나요? 그래서 뇌우하고 우박만 좀 살펴보고 나머지 집중호우, 황사, 폭설을 한번 나중에 문제에서 나오면 그때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빔 프로젝트를 핀 이유가 요거 같이 풀기 위해서야. 개념하기 문제, 태풍에 대한 개념하기 문제. 온대저기가 붙어야 되겠구나. 개념하기 문제 빠르게 넘어갈 거예요. (1번) 그림 가나에 대한 전선의 이름. 이게 무슨 전선이야? 한랭전선. 얘가 온난전선. 자, 2번 그림은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온대저기압에 동반된 한랭 온난전선의 구름의 두께와 기울기를 나타냈다. B는 해석을 하면 뭐야? 전선면의 기울기가 완만하고 구름의 두께가 얇단 얘기지. 따라서 B는 무슨 전선이야? 온난전선. A는 기울기도 급하고 구름의 두께도 두껍대. 저온형이란 얘기잖아. A가 무슨 전선? 한랭. 이동속도 누가 빨라? A가 빠르다. 됐죠? 문제 3번. 초여름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장마전선. 정체전선이야. 장마전선. 장마전선에 대한 설명 OX를 해라. 1. 정체전선에 해당된다. 맞죠? 남쪽에서 많은 비가 내린다. 장마전선 남쪽에서 많은 비가 내린다. 이건 다루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해를 했으면 사실은 풀 수가 있는데 일단 잠깐 패스. 전선의 남쪽 혹은 북쪽으로 이동한다. 전선이 남쪽 혹은 북쪽으로 이동한다. 왔다 갔다 한다고. 아시겠어요? 맞는 말이고. 4번. 북태평양 기단의 세력이 강해지면 전선이 북쪽으로 이동한다. 우리나라의 장마전선을 만들어낸 두 기단이 중학교 때 배웠을 거야. 북태평양 기단과 오호츠크의 기단이야. 알겠니? 봐봐.
니들이 까먹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림상 우리나라 한반도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만들어지는 기단이 오호츠크해. 여기서 만들어지는 기단이 무슨 기단? 북태평양 기단이란 말이야. 초여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 북태평양 기단의 세력이 확장되면서 오호츠크해 기단과 만나게 돼. 그리고 북태평양 기단은 온도가 고온이야, 한랭이야? 고온. 오호츠크해 기단이 한랭이란 말이야. 그러면 북태평양 기단은 전선 중에서 무슨 전선을 만들까? 온난전선을 만들까? 한랭전선을 만들까? 온난전선을 만들겠지. 얘가 뜨거운 놈이니까. 그래서 얘는 온난전선을 만들어서 위로 가고 있던 상태였어. 근데 오호츠크해 기단은 한랭전선이란 말이야. 차가운 기단. 그지? 그래서 얘가 만들어서 얘는 확장을 한다면 한랭전선은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중이었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장마전선이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한랭전선은 아래쪽을 향하게 되고요. 온난전선은 위쪽을 향하는 게 장마전선의 표시 방법이 될 거야. 근데 얘가 지금 4번 문제는 뭐야? 북태평양 세단 기단이 얘가 기단의 세력이 세지면 얘가 확장이 되면 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장마전선은 북쪽으로 가겠니? 남쪽으로 가겠니? 당연히 얘가 세지면 이 경계선은 어디로 이동하게 돼? 북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지. 북쪽으로 이동한다. 맞는 말이지. 그러면 문제 아까 패스한 게 뭐야? 전선의 남쪽에서 많은 비가 내린다. 이게 이제 장마전선인데 봐. 이 안에 한랭전선, 온난전선 다 있어요. 따로따로 떼놓고 보자. 한랭전선만 보면 한랭전선에서 어느 쪽에서 비가 내린다 그랬어? 전선? 남쪽. 앞이야 뒤야? 뒤. 그러면 얘가 지금 진행방이 이거잖아. 한랭전선은. 그럼 어디서 비가 내려? 전선 뒤. 여기서 비가 내리겠지? 한랭전선만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온난전선만 떼놓고 봐. 온난전선의 진행방향은 지금 이 방향이 온난전선 진행방향이에요. 어디서 비가 내려? 앞쪽. 그럼 여기 넓은 영역 여기서 비가 내리겠지? 헉, 겹쳤네? 어디서 비가 내려? 전선 북쪽에서 비가 내리게 된다는 뜻이야. 전선의 남쪽에 많은 비가 내린다가 아니야. 전선 북쪽에서 비가 많이 내린다. 왜? 그 북쪽이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비 내리는 지역이 겹치는 영역이기 때문에. 되셨어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온대저기압 발달 순서를 제대로 나타내라. 제일 먼저 정체전선이 있어야 돼. 순서.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일어난다? 파동이 일어나야 돼. 파동이란 얘기는 온난전선하고 한랭전선이 나뉘어질 때라 그랬지. 그 다음은 나뉘어져야 돼. 한랭전선과 온난전선. 그 다음에 무슨 전선이었는데? 폐색전선이었는데. 그리고 소멸. 그러니까 순서가 라, 나, 가, 다. 되셨죠? 네. 4번 문제 패스. 5번. 북반구 지역에서 온대 저기압 주변의 등압선과 전선의 모습을 나타냈다. OX를 1. A 지역에서는 남서풍입니다. 자, 여기다가 바로 그려보자. A 지역 바람 이렇게 불고요. B 지역 바람 이렇게 불고요. C 지역 바람 이렇게 불어요. 알겠지? A 지역은 무슨 풍이야? 북서풍. B 지역 무슨 풍이야? 남서풍. C 지역 무슨 풍이야? 남동풍. 1번 맞아 틀려? 틀렸지? 2번 A 지역에는 충운형 구름이 발달한다. 틀렸지? 저운형이죠? 3번 A, B, C 중 기온이 가장 높은 곳은 B다. 맞죠? 그 다음에 4번 C 지역은 온난전선 통과 후에 기온이 상승한다. 온난전선이 통과하면 기온 상승한다. 맞는 말이에요. 5번 C 지역은 온대저기압이 통과하면서 남동풍, 북서풍, 남서풍으로 풍향이 바뀐다. 현재 C 지역이 무슨 풍이 불고 있어? 남동풍이 불고 있어요. 시간 지나면 남서풍으로 바뀌고요. 시간 더 지나면 북서풍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맞아 틀려? 틀렸죠 순서가. 자 그리고 개념하기 문제 이제 몇 번? 몇 페이지? 태풍에 관련된 개념하기 문제 143페이지. 자 1번 태풍 OX래라. 수온이 높은 열대 해상에서 만들어진다. 맞아요. 적도 지역은 아니고 어쨌든 열대 지역이야. 주로 전선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어때요? 틀려. 태풍은 전선 동반하지 않는다 그랬어. 전선 동반하는 건 누구야? 온대저기압이야. 육지에 상륙하면 세력이 약해진다. 맞죠?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상상하세요. 왜 세력이 약해진다고? 그 수증기 공급을 못 받으니까. 태풍의 누르등에서 약한 상승 기류가 나타난다. 맞아 틀려? 틀려. 약한
하강기류야. 우리나라 주로 7월에서 9월 사이에 영향이 맞아요. 태풍은 우리나라 여름철에 지나가게 돼. 알겠어요? 수온이 27도 이상의 고온의 바다에서 만들어진다 그랬잖아. 수온이 그렇게 높이 올라가는 계절이 언제야? 여름이잖아. 알겠죠? 그래서 여름철에 태풍이 영향을 줍니다. 자, 2번. X, Y. X는 뭘 나타내는 거야? 기압과 풍속 중에서 X가 뭐예요? 기압이지. Y가 풍속. 스케일. 기압, 풍속 썼어요. 태풍의 중심은 기압이 가장 뭐한 곳이다? 낮은 곳이다. 문제 3번. 태풍의 발생 소멸에 대한 설명. 태풍은 위도 몇 도인 열대상에서 위도 5에서 25도 사이인 열대상에서 먼권과 먼권의 상호작용으로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생하며 뭐의 공급이 차단되면 수증기 공급이 차단되면 약해진다. 됐죠? 자, 4번. 이동 경로를 나타내는데 ABCD 중 위험 반응은 어디냐? 어디예요? 일단 오른쪽 C, 그 다음에 B. 진행 경로의 오른쪽, 진행 경로의 오른쪽. BC. 됐죠? 자, 내가 이 5번 문제 봐봐. 그리고 북반구의 어느 지점에서 태풍이 통과하는 동안 측정한 풍량을 나타냈다. 자료 주어졌어요. 이 지점은 위험 반원에 속해 있었나요? 안전 반원에 속했나요? 봐. 해석 이거야. 시간이 지나는 동안 여기 봐봐. 어쨌든 X축은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는 동안 그 지역에서 이런 바람이 불었대. 여기가 표시가 동북. 그러면 요 사이는 무슨 풍이란 얘기야? 이건 무슨 풍이란 얘기야? 동과 북의 사이에 있잖아 지금. 무슨 풍? 북동풍 계열이란 얘기지. 시간이 지나기 전에 북동풍이 불던 그 지역이 갑자기 풍향이 무슨 풍으로 바뀌었어? 남서풍 또는 뭐 북풍 계열의 남서풍으로 바뀌었지.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쓸 때 북동쪽에서 불던 바람이 무슨 풍으로 갑자기 바뀌었어? 북서풍 또는 남서풍. 이 방향으로 남서풍으로 확 바뀌었대. 얘가 이렇게 바뀌었대. 그지? 시계 방향으로 돌았다는 얘기잖아. 위험 반응. 이게 자료 해석 문제라는 뜻이야. 알겠어요? 야야, 이게 미쳤구나. 미쳤다. 남서풍이라며. 그러니까 이거에 북풍으로 바뀌었다가 북서풍으로 바뀌었다가 이렇게 남서풍. 이렇게 돌았다는 얘기네. 시간으로 북풍에서 북서풍에서 남서풍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잖아. 그지? 북풍에서 이렇게. 지금 무슨 풍 방향으로 돌았어? 반시계로 돌았지? 무슨 반응이야? 안전 반응. 이해되셨나요? 이게 자료 해석 문제라고. 시계 방향으로 돌았냐? 반시계 방향으로 돌았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태풍의 동서남면을 나타냈다. OX를 내라. A 지역은 위험 반원이다. 아니죠? 어디가 위험 지역이야? 여기가 중심이니까 C 지역이겠지? 1번 B는 태풍의 눈이 나타난다. B 지역에서는 중심이잖아? 태풍의 눈 맞죠? A보다 C에서 풍속이 약하다. A보다 C가 약하다. 맞아? C가 강해야 되겠지? 4번 B보다 C의 기압이 더 높게 난다. B보다 C의 기압이 높다. 그치? 중심이 기압이 가장 뭐하다고? 가장 약하다고, 낮다고. 되셨나요? 자, 태풍에 대해